자, 교재는 먼저 99쪽을 먼저 펴세요. 지정권자하고 시행자가 있는데 먼저 시행자를 먼저 배우고 지정권자를 할게요. 그리고 1시간 끝나고 내일 특강자료 해설집 받으세요. 아니, 원래 시험 끝나고 다 끝나고 주려고 그랬는데 강의하다 보면 또 맨날 적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설명하면 적지 말려고 아예 해설집 드릴 테니까 보시고 필기 안 하고 가는 방법. 필기를 대충 안 하고 설명 듣는 게 중요한데 또 해설이 있는데 설명하면 또 따라 적으려고 하거든. 그래서 아예 그냥 드릴 테니까 내일 그 같이 들고 오시면 돼요. 오늘 가서 미리 다 해보시면 좋고, 오늘 가서 하다못해 이거 차라리 문제에다 그냥 해오세요. 나눠드렸으니까. 그래야 내일 할 때 해설 안 따라 적을 거 아니야. 그리고 요약집 들고 오시고, 요약집도. 그러면 설명할 때 내가 기왕 설명할 때 필기 안 하려면 요약집 몇 페이지 하면 거기를 펴고 그 설명하고 같이 들으시라는 얘기야. 왜냐하면 문제풀이 할 때는 설명을 잘 듣는 게 중요하지 필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또 해설보다 중요한 건 해설이 없는 내용이지. 답에는 다 답은 해설이 있는데 답이 아닌 부분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 해설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 해설 있는 거는 보시면 되는데 해설 없는 거는 설명 안 들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거든. 그거니까 미리 가서 집에 가서 하다못해 정답이라도 연필로 표시해 보세요. 난 도저히 못해. 그것도 싫고 내일 와서 그냥 들을래 그러면 정답이라도 표시해 보자. 왜냐면 정답 부르다 보니까 그것도 시간이 걸려. 하다 보면 그냥 쭉 하잖아. 그럼 틀렸다고 하면은 그냥 이거 틀렸어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 답 몇 번이에요? 또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어. 그러니까 답이라도 체크해 보셔. 근데 답이 딱 한 개가 틀린 게 있어. 한 개가. 그것도 찾아오시면 좋고, 일부러 한 개는 틀리게 해놨으니까 한번 찾아오시는 거야. 다 알지 뭐 그런 거 정도는. 자, 99페이지 보시고. 자, 시행자 나와. 시행자. 자, 이렇게 네모표 1번 시행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위에다가 이렇게 지정권자 한번 써보세요. 다시 한번. 시행자라는 것은 원래 12개가 있죠. 12개 시행자가. 그럼 요 시행자들은 스스로 시행자가 될 수는 없어요. 반드시 요 지정권자한테 먼저 뭐부터 해야 돼? 그래, 항상 이걸 이해하셔야 돼. 지정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돼. 신청을. 그러면 신청을 받은 지정권자가 대신에 뭐 한다? 지정 고시를 해줘. 그래서 모든 시행자 12개는 지정권자가 뭐를 해야 돼? 지정함으로써 시행자가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요 시행자가 12개인데 먼저 여러분 책에 12개 이름부터 한번 할게요. 1번 누구죠? 국가하고 지자체예요. 2번이 공공기관이에요. 공공기관. 그럼 공공기관은 대표적인 게 한국토지주택공사 이거 하나만 알면 돼. 근데 간혹가다 내는 게 하나가 있어. 그 맨 끝에 한국관광공사 있나요? 거기에다가 한국철도공사를 한번 써보세요. 그 등이라고 하는 데에다. 아마 요즘에 이제 개정상에는 뭐냐면 그 3번의 이름이 좀 개정이 돼서 그래. 3번. 정부 출연기관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이렇게 돼 있나요? 그걸 지우고 이렇게 바뀌었어. 국가철도공단으로. 그래서 우리 시험에 냈더니 이거를 헷갈리더란 얘기야. 양쪽 다 철도죠? 그럼 뒤에를 뭘로 구분하냐? 공사냐 공단이냐. 우리나라 공사나 공단은 앞에는 뭐라고 써요? 전부? 한국 아니면 대한 이런 걸 써. 한국 아니면 대한. 근데 이건 또 국가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래서 혹시 헷갈리가 보니까 그냥 앞으로 철도 나면 뒤로 갖고 구분해요. 공사하면 무슨 기관? 공공기관. 공단하면 정부 출연기관이에요. 혹시 우리 기차 타고 서울 가실 일 있었나요? 가보신 적 있어? 그럼 대전 지나가던가요? 그럼 대전역에 오른쪽에 올라갈 때
대련역 오른쪽에 창해를 타면은 대련역에 건물 두 개가 있어. 건물 두 개가. 그게 철도공사 건물이 하나 있고 국가철도공단 건물이 하나가 두 개가 서로 붙어 있어. 아셨어? 이거 이제 하다 보면 말해요. 저거지 저거 이렇게라도 하시라네. 서울 갈 일 있으면 합격 때까지는 안 가실 거야? 그러면 갈 필요 없으면 여기서 공부하시면 돼. 가면은 그거 가면서 공부하면 되고. 자, 앞으로 철도 그러면 뒤에가 뭐 나와? 공사냐 공단이냐. 공사는 공공기관, 공단은 정부 출연기관이야. 그러니까 정부 출연기관 요거 하나밖에 안 내. 근데 요거는 거기 써져 있지만 무슨 사업할 때? 역세권 개발 사업할 때만 필요해. 역세권. 자, 우리가 기차역 주변이 뭐예요? 전부 다? 역세권이거든. 저거 딱 역세권이라고 하면 써놔. 국가철도공단은 무슨 사업할 때? 역세권. 역세권 개발할 때만 필요한 공단이다. 그 내용이야. 그럼 우리가 철도역 주변에 개발 사업한다. 그럼 전부 누가 해? 국가철도공단이 한다. 그런 뜻이야 이게. 네 번째가 지방공사죠. 네 번째 지방공사. 다섯 번째가 토지 소유자. 이때 토지 소유자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 배운 게 하나가 있어. 토지 소유자란 토지 면적 얼마 소유한 사람.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때 국공유지 포함이야 제외야? 제외. 항상 제외야 여기는. 그런데 오늘 하나 더 배울게. 공유수면 매립면허 받은 자.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도 토지 소유자에 속한다 이렇게 놨어. 자, 우리가 신도시 만들려고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뭐 깨울 같은 것도 있고 하천도 조그마한 게 있을 수 있죠.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돼? 메꿔야지. 그럼 메꾸는 사람이 누구냐? 소유자가 된다. 그 뜻이 돼.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소유자라는 사람은 공유수면 매립면허 받은 사람 아니면 토지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 이렇게 가시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 조합. 조합은 무슨 방식? 전부 한지야. 조합은 수용이나 이런 혼용 방식에는 사업할 수가 없어. 무조건 전부 한지라고 할 때만 조합은 시행자예요. 요 1번부터 6번까지를 다 외우셔야 돼. 1번부터 6번까지는. 7번부터는 몰라도 돼. 시험에 안 나오니까. 12개라고만 알면 되고 우리 도시개발법은 시행자 이름을 하나하나씩 물어봐. 시행자 이름 하나하나를. 다른 거는 그냥 공공, 민간, 행정, 비회 이렇게만 구분하면 되는데 요건 일일이 다 물어보니까 구분하시는 얘기야. 그리고 12번 시행자. 12번 시행자. 위 1 내지 5 또는 7 내지 10일에 해당하는 자하고 조합 제외 써놨어. 그러니까 11번째 시행자까지를 다 포함하는데 누구는 빼고 조합은 빼고 둘 이상이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앞으로 공동출자법인이라고 그래. 하나 또 써보세요. 민간 합동법인. 아마 요즘에는 그게 더 잘 나올 수도 있어. 민관 합동법인. 여러분들 우리 대선하기 전에 뭐 대장동 사건 많이 터졌죠. 그게 민관 합동법인이야. 그게 민관 합동법인. 자, 행정청에서는 공사 만들고 그 다음에 민간인 중에 돈 내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만들어서 한다 해서 민관 합동법인 이렇게 말해. 이게 공동출자법인이에요. 그래서 12개 중에서 이제 7개가 정리됐어요. 그때 이제 그 밑에 내려오면 시행자 분류는 크게 행정, 비행정, 공공, 민간으로 구분하죠. 이건 국토개혁법에서 똑같이 배우셨죠. 근데 여기는 이제 개수가 좀 많으니까 자 구분을 해줘야 돼. 행정청 시행자는 1번을 말하죠. 1번 누구? 국가지자체. 그 다음에 비행정청은 2번부터 11번까지야. 12번이 아니고 11번까지. 그러면 12번은 양쪽에 다 들어가죠. 자, 행정청하고 하면 12번이 행정청에 돈을 출자하면 행정청 시행자가 돼. 비행정청에다 돈을 출자하면 비행정청이 돼. 거기 써진 번호 이해됐나요? 그 다음 공공이라는 것은 1번부터 4번까지죠. 자, 1번 국가지자체, 2번 공공기관, 한국토지공사 요까지. 그리고 3번 정부 출연기관, 한국가철도공단, 4번 지방공사. 그리고 민간은
5에서 11번까지, 5에서 11번까지. 거기다 조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왜 이 공공이라는 게 1번, 2번, 3번, 4번이 공공이고 민간이라는 게 5, 6하고 11번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봐세요. 1번이 바로 국가하고 지자체죠. 요 공공기관하고 정부 출연기관은 요 국가가 할 사업을 대신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지자체가 하는 밥은 어디에서? 지방공사가 하겠죠? 그러려고 만든 공사야.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할 걸 대신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공공으로 본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5번 소유자는 5번은 바로 누구? 토지 소유자야. 6번은 조합이고 그럼 조합도 어디에 들어가? 민간에 들어가겠죠? 민간에 들어가. 그런데 요 토지 소유자라고 나올 때는 항상 얼마? 일단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요걸 소유한 자를 꼭 기억하고 요건 무슨 방식? 전부 환지 방식 시행자예요. 그래서 보니까 행정청과 비행정청을 구분하는 것은 무슨 방식에서? 환지 방식에서 쓰기 위한 시행자고 공공과 민간은 무슨 방식에서? 수용 방식에서 쓰는 바로 시행자란 뜻이에요. 그럼 또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수용에는 조합이라는 게 있다 없다? 없죠. 대신에 조합은 민간 시행자죠. 요 민간에는 조합은 들어가 있는데 수용할 때는 요건 필요 없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수용 문제 나올 때는 조합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찾아내시면 돼. 대신에 분류는 민간으로 분류하고 있다 요 뜻이에요. 요거 이해되나요? 어떤 아니 수용인데 왜 들어가 있어? 그럼 골치 아파. 민간이니까 민간인데 수용 방식에서는 요건 제외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공부할 때 환지라는 지문 딱 나오면 시행자는 행정, 비행정으로 풀어야 되고 수용 문제 나올 때는 공공, 민간으로 풀어야 답이 나온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 시험에는 공공, 민간 구분하는 거 요게 대표로 시험에 많이 나올 거예요. 요 부분이. 그래서 시행자는 그렇게 구분해 두시고 다시 위로 가보세요. 그러면 시행자 지정은 누가 지정해? 지정권자가 12명 중에서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양괄호 2번 예외로 전부 환지 방식은 12개가 아니란 이야기야. 일반적은 12개 중에서 지정하는데 전부 환지 방식은 누구하고 누구? 소유자와 조합을 먼저 시행자로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조합은 아까 전부 환지 방식에 들어간다 이 알았는데 토지 소유자는 어디에도 할 수 있고 어디도 할 수 있어. 수용도 할 수 있고 환지도 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토지 소유자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환지 방식에서 시행자가 되지만 수용 방식에서 될 수가 있다. 이 뜻이야. 근데 조합은 오로지 무슨 방식? 전부 환지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쭉 내려가서 내용이 있고 여기 일단 시행자예요. 그러면 어디로 오냐면 88쪽에 오면 이제 지정권자가 나와. 지정권자. 자, 우리 시험에서 네 문제 맞는 방식 중에서 시행자하고 지정권자를 알면 그냥 두 문제를 맞고 들어가. 시행자하고 지정권자를 알면요. 근데 시행자하고 지정권자 몰라? 네 개 손을 못 대. 할 수가 없어. 아예 자체가. 그러니까 시행자, 지정권자를 반드시 구분하고. 자, 지정권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국토부 장관. 요걸 국토계획법에서는 이걸 누구라고 불렀었나요? 결정권자라고 불렀지. 결정권자. 여기서는 이름을 지정권자. 이렇게 바뀌는 것 뿐이야. 내용은 똑같은데.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원칙 예외 이것도 똑같아. 자, 원칙 그러면 항상 누구? 시도지사. 자, 예외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죠? 국토계획법 똑같잖아. 원칙은 무조건 시도지사, 예외하면 국토부 장관. 이때 도지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누구도 대도시시장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공법 시간에는 대도가 나오면 무조건 누구로부터? 도지사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야. 위임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직접 지정하는 경우죠. 직접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은 두 가지의 방법을 또 갖고 있죠. 먼저 요 시도지사에게 지정해달라고 뭐 하는 경우? 요청. 그럼 공법 시간에 요청은 누구한테? 하급이 상급한테 그 뜻이지. 그럼 시도지사한테 요청하는 사람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나온 거 처음이야 이제. 구청장은 하위법에서부터 나와. 국토개법은 없었죠. 국토개법은 하위가 누구야? 저, 광, 시장, 군수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제 하위법부터는 구청장이 나와. 그럼 구청장은 누구한테 요청할까요? 구청장이니까 요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요청할 거고, 시장하고 군수는 도지사겠죠. 왜 내가 이렇게 말하냐면 시험에서 시장, 군수, 구청 세 개 다 안 나와. 시장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시장은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이렇게 나와야지. 군수는 그러면 시도지사 사실 큰일 나는 거야. 시장과 군수가 나올 때는 도지사한테, 구청장 나오면 특별광역시장한테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럼 요청을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돼. 요게 뭐냐면 원래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기구로 돼 있지. 심의기구. 근데 요때는 뭐하라? 자문을 거쳐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요렇게 해서 요청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요 세 사람을 이 법에서는 요렇게 써놔. 시장 등 이렇게. 그러니까 하위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합해서 누구라고 한다? 시장 등 이렇게 불러. 항상 등자 붙을 때는 앞에 사람 이름 붙이는 거야. 앞에 사람하고 뒤에는 전부 등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국토부 장관에게도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럼 다시 원래대로 써볼게요. 요청하면 시도지사. 맞죠? 근데 여기서는 주의할 게 뭐냐면 자기가 권한이 있을 때는 요청한다, 안 한다. 그래, 요걸 시험에 자꾸 내니까 틀리란 이야기야. 원래 절차는 맞아. 시도지사는 국장한테 이게. 근데 자기가 권한이 있을 때는 요청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청하면 안 된다 이 뜻이야. 그러면 이제 직급이 같은 사람이 하나 누구냐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럼 시험에서 맨날 나오는 게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장에게 지정 요청한다. 맞나요? 맞지? 장관이 나와야 돼. 장관. 중앙자가 들어가는 건 장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아닌 장관일 때는 앞에다 관계라는 말을 쓰고 이 사람들은 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대신에 시도지사는 요청할 수 없죠. 안 하는 거지. 요청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뭐냐면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지. 제한하는 경우. 이 제한이라는 것은 이제 누구한테 행정청이 아닌 사람들이 행정청한테 해달라 그럴 때는 뭐라고 그래? 제한한다 이렇게 말하죠. 용어만 알면 돼. 용어. 여러분 시험에 이 용어가 안 맞으니까 구분을 못하는 거지. 제한은 무조건 행정청 아닌 사람만 제한할 수 있고 요청이라는 것은 행정청 중에서 아래에서 위로 요청한다 이 뜻이 돼. 그러면 제한한 사람 누구냐? 그러면 시행자야. 근데 시행자는 12개다 보니까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어? 행정청이. 그렇지. 1번 시행자는 제외해야 되지. 1번이 바로 국가하고 지자체잖아. 국가는 지자체니까 행정청이니까 제한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지. 그래서 항상 제한할 때는 1번 시행자 제외 이렇게 나와. 그럼 1번을 제외한 이유가 1번은 국가 그러면 누가 대신해? 국토부 장관. 나머지 지자체잖아. 지자체는 다 자기가 지정할 수도 있고 요청할 수 있으니까 굳이 제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하지. 또 한 사람이 누구? 6번 시행자도 제외. 6번은 누군데? 조합. 자, 지정 단계는 조합이라는 게 아직 설립이 안 돼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지정 제한할 때는 누구 제외? 1번, 6번 시행자 제외 이렇게 나오고요. 자, 여기다 좀 더 할게요. 이때 5번, 7번에서 12번 시행자들은 제한 시에 동의 요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놨어. 제한 시에 동의 요건이 필요하다. 그럼 요거는 미리 해볼게요. 제한할 때 동의니까 토지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거 기억나나요? 앞으로 공법 시간에 제한할 때 동의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얼마?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야. 이건 틀리면 안 돼. 여러분 시험에 이건 몇 번씩 똑같이 나올 건데 절대 틀리면 안 되는 지문이야. 어디서든지 제한할 때 동의라고 나오면 무조건 3분의 2 이상 나와야 돼. 여러분 건축법 아직 기억도 안 날 거지만 건축법에서 뭘 제한한다 이렇게 지문 나왔어. 동의 얼마?
그냥 3분의 2 이상 그러면 된다니까? 그 대신에 국토계획법에서 예외가 하나 있다고 그랬지, 예외가. 무슨 시설? 기반시설 제한한다. 요때는 얼마? 5분의 4죠. 그것 빼고는 전부 3분의 2야. 그리고 이때 토지 면적에는 뭐 제외돼? 국공유지 제외돼. 그러니까 제한이란 단어에서는 토지 면적해도 국공유지는 제외하고 이렇게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참고로 토지 소유자에 무슨 권자 포함하냐? 지상권자 포함되어 있어. 여러분 지상권자가 나왔다는 것은 무슨 뜻이야? 토지 임대차지? 토지 임대차. 그럼 토지는 있고 토지 소유자 따로 있고 건물 지으려면 무슨 권 설정? 지상권 계약하면 되지. 뭐 그 사람도 누구로 봐? 소유자로 본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나올 때 무슨 권자? 지상권자 여기 들어가. 민법이 되신 분은 요거 쉬워. 민법 되신 분들은 요 말이 금방 알아들어. 자, 그래서 제한할 때는 여기에서 시험에 꼭 나와. 요 시행자가 제한할 때는 항상 여기에 시험 문제가 나오게 돼 있어. 요 부분은. 그 다음, 국토부 장관에게도 지정을 제한한다. 지정을 제한. 그럼 이제 시험에서 여긴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보통 이제 시험 문제 들어가면요. 요 제한은 직접 제한이라는 단어를 써줘. 직접 제한. 그럼 직접 제한은 누구한테? 국장에게 한다는 뜻이고, 그냥 제한은 요 시장 등한테 한다는 뜻이야. 여기는 직접이 아니라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는 과정이야. 간접적이지. 누구를 통해서? 시장 등을 통해서 제한하는 거고, 여기는 장관한테 직접 한다고 해서 요 단어가 들어가면 아 이건 국토부 장관. 야, 직접이라는 단어 없으면 아 여기에서 여기를 요렇게 구분하고 푸시면 돼, 문제를요. 그럼 이때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면적이 얼마가 되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됐을 때 그때는 국토부 장관에게 직접 제한하라 이렇게 해놨어.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제한이야. 제한. 자 봐요. LH가 35만 제곱미터인 경우 지정을 제한하려고 한다. 1번 시장 등한테, 2번 국토부 장관한테. 어느 게 답이야? 1번이죠. 이제 이런 거 알겠죠? 요거는 지금 시행자잖아. 시행자. 시행자는 무조건 누구한테? 시장 등한테 제한을 해야 돼. 요게 답이야. 요렇게 들어가면 국장이 답이죠? 요렇게 달라져. 그러니까 공공기관 이름 모르면 끝이야. 공공기관 하면 공사가 나와야 돼. 공사가 제한한다 그러면 그건 시행자로서 제한하는 거지. 사장으로서 그러면 국장한테 제한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숫자 갖고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야. 공법 시간에 숫자가 나오는 순간 꼭 앞에 확인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 여기 사장으로 나온지 LH로 나온지가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가면 도시개발법 1번 문제가, 도시개발 1번 문제가 요거 나와. 지정 문제가. 그럼 요거를 딱 틀리면은 그 뒤로부터는 헤매는 거지, 이제. 여기 맞추면 쉬워져. 그러니까 항상 요 개념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시라는 얘기야. 그래서 지정권자는 여러분 책에 쭉 나와 있어. 요거를 여러분 한번 읽어 정리하시고. 자, 거기에서 체크만 할게요. 용어의 정의에서 양괄호 2번. 도시개발 사업 체크해놓고 그거 꼭 이해하셔야 돼. 자, 도시개발 사업은 어디에서 하나요? 무슨 구역에서? 도시개발구역에서. 바로 기능이 많아. 주거, 상업, 산업 등, 그 다음에 복지 등의 기능, 여러 가지 기능 나왔어. 그 기능 있는 단지나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놨어. 그럼 여러분 내가 이제 풀어서 할 테니까 봐요. 주거 기능이 있는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은 도시개발 사업이다. 맞죠? 자, 산업단지 조성하는 사업은 도시개발 사업이다. 맞죠? 다시, 정보통신의 기능을 갖고 있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은 도시개발 사업이다. 맞죠? 그렇게 출제돼. 그게 여기서가 아니라 국토계획법에서. 국토계획에서 관리계획 4번이 뭐예요? 관리계획 4번.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이죠. 그때 요걸 써놓는다는 이야기야, 거기다가. 그래서 요걸 꼭 기억을 해줘야 돼. 아, 그래, 이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문제 나눠준 거 아직 안 봤지? 거기 있는데 안 본 거지, 지금. 내가 지난번에 모의고사 끝나면 이번 주는 그 공법 문제를 좀 풀어라 했는데, 뭐 아예 그냥 덮어놓고 그냥 놔둔 거예요? 수업 듣고 요약집 해설 준다니까 그때 하지 이렇게? 그런 배짱으로 공부하시면 안 되는데. 해보셔야 돼, 해보셔. 응? 해보세요. 내일 봐봐. 내일 보면 알 거예요. 공부해온 사람은 쉽고 공부 안 한 사람은 빙빙 돌고 그럴 거지. 자, 구역 지정권자 쭉 읽으세요. 여러분들 이제 한번 읽어서 공부를 해봐요. 오른쪽에 지정 요청 제안 나와 있나요? 자, 지정 요청 1번 관계중앙행정이니까 지문이 나왔어. 그럼 누구한테? 국장한테 이렇게 바로 가야죠. 국장한테. 그 다음에 시장 등의 지정 요청이니까 시장 등은 누구한테? 시도지사. 그때 작은 화살표 위에 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쳐라? 자문을 거쳐라 이렇게 나와 있지. 자문을 거쳐라. 그 다음에 지정 제한 원칙 누구한테? 시행자가 시장 등한테. 예외는 공공기관장, 정부 출연기관장이 얼마 이상 30만 이상일 때는 누구한테? 국토부 장관이죠. 자, 지정제한 쭉 있고 주의사항 보세요. 아직 우리 시험에 지금 안 나온 게 요 지문이 아직 안 나왔어. 자, 5번의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는 자, 거기다 밑줄 수용 방식으로 제한. 수용 방식으로 제한하는 경우 국공유지에 제외한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토지 사용 승낙서 및 토지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2분의 1 이상 소유한 자를 말한다. 원래 토지 소유자가 시행하려면 얼마 소유해야 돼? 그렇지, 3분의 2지. 근데 수용 방식으로 뭐 할 때는? 제한할 때는 아직 시행하는 게 아니고 제한만 할 때는 얼마? 2분의 1만 소유해도 된다 그 말이야. 대신에 3분의 2는 사용 권한만 확보하면 돼 그 뜻이야. 다시요. 5번에 토지 소유가 시행하려고 해. 그러면 얼마를 소유해야 돼? 3분의 1을. 근데 수용 방식으로 뭐하라? 제한만 해. 아직 시행자가 되는 건 아니고 제한만 할 때는 얼마만 소유해야 된다? 2분의 1만 소유해도 제한은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요걸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 만약에 시험 문제가 제한해서 조금 어렵게 나오면 요 지문이 낼 수가 있어. 다시 소유자가 그냥 보통 지정해달라고 제한할 때는 면적 얼마? 3분의 2? 3분의 2 소유자의 동의만 필요하지. 근데 지금 수용 사용 방식으로 사업으로 제한한다 이렇게 나올 때 그때는 3분의 2는 사용 권한만 있으면 되고 소유는 얼마? 2분의 1 이상 소유하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고 이제 동그라미 2, 3, 4, 5 다 읽으시면 돼. 요거는 이제 그동안에 했던 거 다 똑같은 내용이야. 다음 장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 그럼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 안과 도시지역 밖에서 면적이 나온다는데 도시지역 공부할 때는 어디는 안 돼? 보전 녹지 안 돼.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돼. 도관농자. 자, 거기서 도시지역 하면은 뭐를 말해? 주, 상, 공, 녹 이렇게 답을. 그 녹지 중에서 무슨 녹지는 보전 녹지는 지정을 할 수가 없어 아예. 그래서 그 당구장 표시 도시지역은 보전 녹지 제외하고 모두 얼마? 1만 이상. 단 공업만 얼마? 3만. 그러니까 도시지역에서는 보전 녹지 빼고 숫자나 무조건 얼마? 1만 이상. 공업 나올 때만 얼마? 3만 이상. 그다음에 도시지역 밖은 30만과 예외 10만 이상으로 이렇게 나서 그러면 10만일 때는 조건이 뭐냐?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고 초등학교 용지가 확보돼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면 30만 아닌 10만 이상도 돼. 이런 게 어디에서 똑같이 나왔었나요? 비도시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기억나죠? 비도시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계획 그러면 30만. 근데 아파트 연립 건설인데 초등학교 용지 확보해서 동의받으면 얼마? 10만 이렇게 나왔죠? 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대신에 여기는 협의였고
앞쪽에서는 동이었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자, 예외로 반달구 1번 아직 보지 마시고 반달구 2번 기준 면적 이하라도 지정할 수도 있다. 원래는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밖에서 1만 이상 10만 이상 30만 이런 숫자가 있는데 그거 상관없이도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세 군데가 있다 그랬어. 지구 중에서는 무슨 지구? 취락과 개발진흥지구. 이유? 개발하려고. 이미 용도적 행위자는 완화했잖아. 여기는 완화해서 뭐 하려고? 개발하려고 하는 곳은 굳이 면적 따질 필요 없다 그 말이야. 두 번째도 무슨 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 여기도 개발할 거니까. 그래서 항상 지구 중에서 취락과 개발진흥지구는 여러분 시험에 여러 군데가 나와. 여러 군데가. 아까 취락지구에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도시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 나왔잖아. 또 면적이 필요하지만 취락지구가 있는 곳은 면적 상관없이도 지정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3번은 뭐냐? 국토부 장관이 관계중앙행정과 협의로 지정하는 지역이야. 국토부 장관이 관계중앙행정과 뭐하러? 협의로 지정할 때 이때도 면적 따질 필요 없다는 이야기야. 그 대신에 협의로 지정할 때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제외된다 이렇게 나서. 그러면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반드시 면적이 맞아야 된다 그 말이겠죠. 그 다음 자, 두 번째 이제 개발계획이 나와. 그럼 개발계획이니까 요건 이제 여기서부터야. 요 개발계획 수립고시 하는데 개발계획의 수립에서 수립 시기가 원칙은 지정권자가 구역 지정 시 개발계획 수립해야 한다. 저 상태를 원칙이라고 그래. 칠판에 있는 상태를. 그런데 2번 예외 거기가 출제돼 이제 거기가 바로 미개발 지역들. 미개발 지역은 구역 지정 후에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바뀌죠 순서가. 요놈 먼저 지정한 다음에 계획을 나중에 수립할 수도 있다. 어떤 지역들? 미개발 지역. 그럼 상식으로 해봐요. 미개발 지역은 개발하라는 땅이야? 개발하지 말라는 땅이야? 개발하지 말라는 땅이지. 그럼 개발하지 말아야 되니까 이걸 수립을 못 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자, 봐. 요 놈을 지정을 먼저 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지정되면서 뭐가 되니까? 도시지역 되고 지구단위 계획이 되니까 그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하라. 이렇게 나와. 뜻 이해되나요? 개발할 수 있는 곳은 그냥 그대로 개발계획 수립하면 안 돼. 근데 미개발 지역은 개발계획 수립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 지정하라? 구역부터 지정하라. 구역 지정해서 뭐로 바꿔라?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 계획구로 바꿔놓으라는 이야기야. 바꿔놓은 다음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라. 이렇게 나와. 그럼 미개발 지역이 대표적으로 어디를 말한다? 개발계획 공모지역. 요건 A로 세종시 생각하라고 그랬죠? 세종시. 세종시도 원래 미개발 지역이야. 그래서 개발계획 공모하면서 신도시로 바뀌었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건 잘 안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 바로 자연과 생산 녹지. 자연이나 생산 녹지. 원래 녹지는 보전지역이죠. 자, 주상공은 뭐한 지역? 개발. 녹관, 농자, 그럼 보전 이렇게 배웠죠. 바로 그래서 녹지는 바로 미개발이야. 그리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들. 그러면 시험 문제 냈던 게 여기서 많이 나왔지. 자, 자연녹지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맞죠? 또 하나 낸 게 있지.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은 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맞나요? 다 그렇게 나와 출제되는 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상공 면적 합계가 전체 면적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여기는 하나를 한 게 아니고 세 개가 합해야 돼. 주상공 세 개를 합한 면적이 전체 면적 100분의 30이어야 돼. 그러면 세 군데는 개발지역이죠. 개발지역이 전체 얼마밖에 안 돼? 30밖에 안 돼. 그럼 나머지 70은 보존지역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것도 전체로 미개발로 본다는 뜻이야. 마지막 네 번째. 국토부 장관이 관계중앙행정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지역. 그럼 협의자가 들어왔으니까 무슨 지역 제외? 자연은 그럼 두 번 나왔네? 요게 국장하고 중앙행정이 협의로 지정하는 지역은 아까 면적 상관없이 지정할 수도 있고 또 미개발 지역에도 해당한다. 요 뜻이야.
그래서 협의로 지정한다는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어디는 제외, 자연은 제외 꼭 기억해 두시고. 그럼 여기도 미개발이에요. 여기까지가. 자, 요걸 꼭 기억하고. 오른쪽. 양괄호 2번. 환지 방식 개발 계획 수립 시 소유자의 동의. 그러니까 개발 계획 수립할 때 봐봐요. 아까 개발 계획 수립할 때 뭐가 정해져? 시행 방식. 그때 시행 방식이 뭐로 결정되면 환지로 결정될 때는 뭐가 필요하다? 동의가 필요하다 그 말이야. 그럼 수용일 때는 동의가 필요 없는 거죠. 그 시험에서 꼭 나올 때 개발 계획 수립할 때 동의라는 말은 무슨 방식? 환지 방식이어야 돼. 그럼 환지 방식의 동의는 굵은 글씨만 읽으시면 돼. 굵은 글씨만. 자, 그다음에 밑줄 면적은 얼마?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와자에다 딱 굵은 글씨를 해봐. 동그라미 해봐. 와자. 그다음에 소유자 종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필요해. 그때 토지 면적 밑에다 써보세요. 토지 면적 3분의 2, 그 토지 면적 3분의 2에다 국공유지 포함.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면 국공유지 포함, 제외 이게 한 4번 나와. 근데 2번은 답이야. 그 요거 하나만 알아도 2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배운 대로 항상 앞에가 면적 나오고 뒤에가 소유자가 나와. 그때 가운데가 뭐일 때? 와자로 들어갈 때. 와자로 들어갈 때는 국공유지 포함이야. 그럼 좀 이따 와자 안 나온 거는 국공유지 제외 이렇게 하면 돼. 자, 한번 더 할게 보세요. 어디를 펴냐면 108페이지 펴보세요. 108페이지 수용 방식에 반달거래 이번 예외 있나요? 찾았나요? 거기 보세요. 밑줄 근 거.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종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받아라. 숫자 똑같이 나왔지. 앞에하고 뒤하고. 근데 이때는 국공유지 포함이야 제외야? 제외야 제외. 왜? 와자로 안 나와 있지. 소유하고로 돼 있지. 소유하고로. 이해가 되시나? 그러니까 나는 이거 막 헷갈려 죽겠어. 그러면 뭐자 들어갈 때 와자로 끝나는 부분이 있을 때만 국공유지 포함. 이렇게라도 외우라는 이야기야. 어? 원래는 그렇게 외우면 안 되는데 그 편법이라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할까요? 어? 아셨어? 좀 이따 이제 다시 할게요. 요거는 일단 그 2군데 적어놓고 자 다시 앞으로 와봐요 이제. 그래서 환지 방식에서 개발 계획이 환지 방식이면 동의가 필요하다. 그럼 면적 얼마? 3분의 1 이상 소유자 그다음에 소유자 종수 얼마?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예외는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것도 있고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2가지가 있다. 그럼 안 받아도 되는 경우는 시행자가 누구로 나오면 국가나 지자체라고 써 있어. 그러니까 지문에 똑같이 환지라는 말이 가겠지. 개발계획 수립할 때 환지 방식인데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인 경우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동의받을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시행자가 조합으로 나오면 끝문장 잘 봐. 끝문장.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야. 안 봐도 된다 이러면 틀려. 국가나 지자체는 동의받을 필요가 없어. 조합일 때는 받은 것이 받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야 돼. 이유는 조합 설립할 때 이 동의를 똑같이 받죠? 조합 설립할 때 이 동의를 이미 받았어. 그러니까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표현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개발계획 내용. 개발계획 내용 원칙에는 많은 게 들어있어. 그래서 아까 중요한 것만 몇 개. 시행방식, 시행자, 시행기간 등등등 이렇게 놨어. 근데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해서 기역부터 리을까지 나오죠. 원래 기역부터 리을도 무슨 계획 수립할 때 개발계획 수립할 때 다 포함되는 거야 이것도. 그런데 요 4가지는 예외가 언제? 구역 지정하고 나서 나중에 포함시켜도 된다 이렇게 말해. 그 4개가 해년마다 1개씩 나와. 돌아가면서. 아마 기출문제 내일 보면 알아. 그냥 매번 시험마다 똑같은 거 주는 게 아니라 4개를 1개씩 넣어놓고 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자, 이름 해볼게요. 1번이 뭐니까 기억이. 뜻은 알아야 돼. 도시개발구역 밖. 요게 중요한 단어야. 도시개발구역 밖에서
도시 기반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 당해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이야. 자, 도시개발구역 안에다가 설치하면 누구 부담이야? 시행자 부담이야, 시행자 부담. 밖에 다니까 이건 누구 부담인지를 몰라. 그래서 비용 부담 계획이 필요하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시험자가 다 못 외우니까 도시개발구역 밖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 밖에서는 누구 부담인지 모르니까 비용 부담 계획이 나와야 된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니은은 무조건 외우시라고 그랬지? 수용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목. 그 세목이 원래는 세부 목록이죠. 세부 목록을 줄여서 세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입자. 딱 안 나오면 돼. 세입자 찾으면 돼.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안정대책. 또 순환개발에서 사업추진계획 등에 관한 사항들. 이런 것들은 구역 지정 후에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시켜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반달구 1번. 광역이나 기본계획에 부합하라. 이런 거는 밑줄 긋은 것만 읽으시면 되고. 다음 장. 개발계획 수립할 때 330만 이상, 330만 이상일 때는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적으로 되도록 이거죠. 340만 이상. 그 다음에 4번. 작성기준 방법. 즉, 개발계획 작성의 기준 및 방법은 누가 정해? 요거는 안 배워도 알죠? 공법상 계획에서 계획이란 단어가 나오고 작성기준, 수립기준, 입안기준 모두 누구? 국장이라고 외웠어. 그 다음에 4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는 양쪽으로 한 페이지죠. 두 페이지죠. 자, 공부되시면 뒷장 넘기시면 돼. 그 뒷장에 그 하나만 딱 정리하면 앞에 있는 거 안 보셔도 다 돼. 자, 순서만 먼저. 지정하려면 먼저 뭐 하라? 기초조사. 두 번째, 공람공청회. 이 공람공청회 의견 청취라는 얘기지. 의견 청취. 그러고 협의심의 거쳐 지정고시한다. 그러면 여기가 어디랑 유사하나요? 행정계획 만드는 것과 거의 똑같잖아. 국토계획법에서 우리 도시계획을 만들거나 광역을 만들 때 무슨 조사? 기초조사. 또 의견 청취했죠? 그러고 나서 뭐 했어? 협의심의 거쳐서 결정한다. 뭐 협의심의 거쳐서 승인한다. 이러고 똑같죠? 그 절차와 같아. 대신에 기초조사 끝문장 보세요. 필요한 사항, 조사 및 측량할 수 있지. 임의적 사항이지. 근데 이게 국토계획법에서 기초조사는 어떻게 돼 있어? 하여야 한다지. 그것만 물어봐. 기초조사, 필요한 사항, 조사, 측량 이 단어 나오면 국토계획법에서는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이쪽 법에서는 할 수 있다. 그거 외에는 안 물어봐. 그러니까 기초조사, 조사, 측량 나오면 그거 구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람공청회는 끝문장 보세요. 그 첫 줄의 끝문장. 공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라 이렇게 돼 있나요? 그때 기역, 니은. 공람이라는 것은 누구의 의견? 주민 의견 청취고 공청이라는 것은 전문가 의견 청취야. 그러니까 해석은 이제 밑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 공람은 의무적 사항이라고 그랬네. 그러면 주민 의견은 꼭 들어야 된다는 얘기고 공청회는 임의적이니까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다 이 말이겠지. 그러면 주민 의견 듣는 방법은 똑같아. 신문에 뭐하고 공고하고 며칠 이상 14일 이상 공람 아니면 열람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주민 의견 그러면 신문에 공고 며칠 이상 14일 이상 이건 똑같아. 그런데 면적이 10만 미만이면 어디에 공고 안 하고 신문에 공고 안 하고 어디에다 공보 등에다 공고할 수 있다. 요게 나온 거야 시험에서. 그러니까 우리 주민 의견을 왜 어떻게 들어요? 이런 건 안 돼. 왜? 똑같으니까. 신문에 공고하고 14일에 열람하다 이런 건 안 되는데 10만 미만일 때는 신문에 돈 들이지 말라 그 말이지. 내가 발행할 수 있는 뭐가? 공보가 있으니까 거기다 대신해도 된다. 이런 뜻이 돼. 얼마 미만? 10만 미만. 내일 나와. 그 다음에 공청회. 공청회는 의무적이 아니고 임의적이라는 것은 면적 얼마? 100만 이상. 요게 답이야. 그러니까 공청회 하려면 무조건 면적이 얼마? 100만 이상인 경우. 그럼 100만이든 100만 미만이든 누구의 의견은 꼭 들어야 돼? 주민 의견은 꼭 들어야죠.
공청회 하니까 주민의견 안 듣나 이게 아니고 주민의견은 100만 이상이든 미만이든 무조건 듣고 공청회는 얼마 이상 100만 이상일 때만 공청회 한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협의심의 첫 줄.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협의는 항상 누구하고 한다? 관계, 행정,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 여기서는 굳이 중앙, 지방 이런 거 안 써도 돼. 그냥 모든 기본은 관계, 행정기관장,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다 이렇게 나와. 그럼 그걸 시험에 안 내겠지. 왜? 똑같으니까. 그 밑에 거 내겠지. 바로 지정권자는 지정면적이 100만 이상 또 개발계획에 국가계획 포함되면 그때는 누구하고 협의하라? 국장과 협의해. 그러면 절차에서 100만 두 번 나온 거죠. 100만 이상은 뭐도 하고 공청회도 개최하고 협의는 원래 관계 행정인데 100만 이상은 누가 하고 국장과 협의하고 이렇게 나서. 그리고 심의생략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서 구역을 지정할 때는 심의생략할 수 있다. 여러분 반대로 배운 게 있어. 관리계획 결정할 때 지구 단위 계획 결정할 때 공동심의하라 이 말 기억나나요?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은 공동심의지. 그럼 공동으로 심의한 곳에서 지정할 때는 굳이 심의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관리계획 결정을 할 때 무슨 계획 결정할 때는 지구 단위 계획 결정할 때는 무슨 심의가 필요하다? 공동심의가 필요해. 근데 그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심의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지정 절차는 시험 문제가 딱 정해져서 주민의견 중에 얼마 미만, 10만 미만, 신문에 광고 안 한다 이거. 그리고 100만 이상은 뭐뭐 한다. 공청회 하고 누구하고 협의한다. 국장과 협의한다. 심의 생략 문제 나왔다. 무슨 계획이 나와야 돼? 지구 단위 계획 이 말이 나오면 심의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그게 앞에 있는 내용 쭉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굳이 앞에 거 안 봐도 그 정도만 해도 절차 문제는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95페이지 들어가고요. 아직 요거 지우지 마세요. 칠판 거는.